이번에 구입한 넥서스 7 1세대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넥서스 7 2세대가 나왔기 때문에 1세대가 하드웨어 스펙상으로는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가성비 면에서는 본인이 활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넥서스 7 1세대가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하고요. 넥서스 7 2세대가 지금 한 30만원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가격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전체적인 성능으로 봤을 때는 넥서스 7 1세대가 절반의 성능을 내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내고요. 이제 3D 성능 쪽에서 넥서스 7 2세대가 한 3배 정도 벤치마킹 점수에 의하면 그 정도 3D 성능에서는 넥서스 7 2세대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동영상을 본다든가 웹서핑을 한다든가 하는 용도에서는 넥서스 7 1세대도 충분히 좋은 가성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북 리더기를 대신에 할까 하고 구입을 하게 됐는데요. 넥서스 7을 먼저 살펴보고 이쪽에 있는 크레마 터치, 구시되어 유물이 된 크레마 터치도 한번 살펴보고 현재 사용 중인 아이폰 4S, 지금 5S 나오는 마당에 역시 그 9세대의 유물이 돼가는 4S까지 해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는 걸로 해보죠. 저도 이번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를 처음 써봤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아이폰만 써봤다가 처음 안드로이드를 써본 건 지금 이 크레마 터치를 구입하면서 여기에 있는 안드로이드 버전 그 2점대 있는 걸 써본 게 처음이고요. 옛날 그냥 생각하기로는 안드로이드는 iOS에 비해서 안 좋을 것이다. 막연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넥서스 7을 써보고 나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많이 발전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넥서스 7 태블릿에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4.2가 깔려 있었고요. 4.3으로 업데이트하고 4.4로 업데이트하면서 4.4 키캣을 지금 쓸 수 있게 됐는데 같은 4점대라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그 안드로이드 아무튼 4점대는 애플 iOS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일단 넥서스 7의 외형은 지금 밑에 있는 이제 밑에 여기 있는 게 소프트웨어 키고요. 홈키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들어가 있고 장단점이 있다 그러는데 화면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제 물리키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이 발생했을 때 강제적으로 어떻게 리부팅하는 이런 거에도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마이크로 6핀 커넥터인가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어폰 꼽는 잭이 하단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볼륨 버튼과 여기 슬립 버튼이 우측에 달려 있고, 위쪽에는 별거 없고요. 뒤쪽에는 이제 넥서스 7인데 처음에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이 뒷부분이 좀 플라스틱이 아니고 약간 가죽 재질이 아닌가, 약간 고무 재질, 반투명한 고무 재질 비슷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직접 만져보니까 틀림없는 플라스틱이고 긁어도 긁히지 않는 완전히 플라스틱에 지금 이렇게 점을 박아 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스피커가 달려 있고요. 스피커는 생각보다 음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음악 크게 틀면 이제 비교 대상이 아이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태블릿이라 그런 건지 스피커가 크게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당히 빵빵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스피커는.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처음에 받으면 4.2니까 4.4까지 여기 설정에 가셔서 설정에서 보면 그 밑에 설정에서 밑에 쪽에 보면 태블릿 정보라고 있는데요.
태블릿 정보를 누르면 거기서 이제 시스템 업데이트하는 메뉴가 있고 거기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는 이게 런처라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구글에서 기본 넥서스 7에 기본 탑재된 런처인데 다른 런처들을 깔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이북 리더기에서 사용했던 뭐 스마트 런처인가 뭐 그런 것들을 깔아볼까도 생각했는데 일단 처음에 한번 써보자 하고 써봤는데 이 런처도 기본으로 깔려있는 런처도 군더더기 없이 아주 괜찮은 편이고요. 상당히 편하고 바탕화면 5개 밑에 이제 고정된 바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누르면 이제 전체 설치된 어플들이 나오고 그 어플 중에서 뭐 밖으로 끌어낼 거면 뭐 눌러서 밖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동작은 다 비슷하고요. 뒤쪽에 이제 어플을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설치되는 위젯들도 바탕화면에 꺼내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경에서는 뭐 다 똑같죠. 눌러서 끌어서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끌어서 옆에다 놓으면 폴더로 돼서 폴더로 들어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3개를 하나로. 근데 지금 태블릿 이게 7인치인데 화면이 상당히 넓어서 굳이 폴더 기능을 쓰지 않아도 이 화면에 충분히 놓고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폴더 기능을 쓰지 않고도 괜찮은 편이고요. 하단에 이제 6개 바로 가기를 누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4.0에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4점대부터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위쪽에 이제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우측을 쓸어 내리면 밝기 설정, 뭐 와이파이 뭐 그런 정보들이 있고 여기서 바로 설정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을 쓸어 내렸을 때는 이쪽에 이제 알림 표시, 뭐 어플이 업데이트 됐다던가 아니면 뭐 메일이 왔다던가 하는 것들을 이쪽에서 알려주는 여기 이제 알림 아이콘으로 왼 좌측 상단에 뜨고 그걸 쓸어 내리면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밑으로도 쓸어 올려봤는데 이건 없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 제어 센터가 밑으로 새로 들어왔는데 밑에서 쓸어 올리는 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홈 버튼 누르고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메뉴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구글로 바로 구글 어플을 실행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그리고 우측에 있는 건 지금 알트 탭 같은 그런 거죠. 작업 전환 창인데 이걸 이용해서 다른 어플로 뭐 바로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넥서스 7 같은 경우는 메모리가 1기가 정도 되는데 뭐 어플 설치하고 여러 개 어플을 실행해도 메모리 사용량이 한 절반 정도? 한 5, 600메가 정도 사용하고 나머지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게임 같은 것까지 해봤는데도 메모리는 그렇게 부족한지 모르겠고 그래서 뭐 작업간 전환도 원활하게 빨리 할 수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안드로이드 특성인지 중간중간 약간 멈추는 그런 느낌은 조금씩 있고요.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하게 살펴볼 거는 인터넷이죠. 인터넷으로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가 내장이 되어 있고 물론 다른 브라우저도 앱스토어 가서 설치할 수는 있고요. 이제 이게 태블릿 크롬하고 그 아이폰에서 쓰는 크롬하고 PC에서 사용하는 크롬하고 또 차이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을 써도 있는데 크롬에 로그인한 기능을 이용하면 PC에서 어떤 뭐 즐겨찾기나 열려 있는 페이지를 모바일 기기에서도 같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그 지메일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뭐 같이 열 수 있어서 편하게 쓰고 있는데 7인치 화면이라서 상당히 화면이 크고요. 아이폰에 비해 크다는 거죠. PC에 비해 뭐 크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보면 지금 이게 모바일 페이지가 아니고
이게 모바일 페이지고, 모바일 페이지로 보기에는 화면이 너무 아주 넉넉하게 크고요. 그리고 PC 화면으로 보기에도 자세히 보면 글씨가 보일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얘를 이제 가로 모드로 하면, 가로 모드로 하면 거의 PC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상당히 큰 문자를 볼 수가 있죠. 거의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느낌으로,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봐도 글자도 상당히 잘 보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넥서스 7하고 7 1세대하고 2세대의 가장 큰 차이가 그 DPI 차이인데요. 이제 해상도가 2세대가 넓어지면서 그 뭐 이렇게 인치당 픽셀 수가 더 많아졌는데, 전에 이제 아이폰 3GS에서 아이폰 4로 넘어오는 경우에는 100%가 증가하면서 점을 그만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이런 문자들이, 이런 텍스트나 이런 문자들에서 상당히 선명한 변화가 있었는데, 지금 1세대하고 2세대는 한 5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혹시 이렇게 약간 흐릿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했는데, 1세대를 본 결과 전혀 흐릿하지 않고요. 지금 7인치에 비해서 얘 DPI도 아이폰 3GS 정도로 낮은 게 아니고 그거보단 높고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충분하지 않나. 그러니까 얘 지금 DPI가 아니고 PPI네요. PPI가 인치당 지금 픽셀이 지금 216이고요. 1세대가. 그리고 넥서스 7 2세대가 지금 323인데, 그러니까 2배 정도 늘어난다면 이번에 아이패드 미니하고 아이패드 미니 레티나처럼 2배 정도 PPI가 늘어난다면 아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텐데요. 지금 뭐 딱 보면 텍스트가 막 점으로 보인다든가 이런 큰 글씨도 테두리가 깔끔하게 떨어지고 약간 점이 박혀 있고 뭐 이런 흐릿했다가 더 선명해지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넥서스 7 1세대 같은 경우는 생각만큼 그렇게 뭐 흐리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괜찮은 편이죠. 지금 아이패드 미니가 PPI가 162였죠. 걔가 이제 8인치에 1024 768이었는데, 넥서스 7은 그거랑 비슷한데 지금 216이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약간 높은 PPI를 가지고 있었고, 이번엔 넥서스 7 2세대에서 더 높은 PPI가 나왔다는 거. 넥서스 7 1세대도 아무튼 가성비로 보나 글자 같은 것도 뭐 그렇게 흐린 거를 언뜻 봐가지고 느낄 수 없고, 아주 가까이서 봤을 때는 얘가 점이 찍혀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정도인데, 아마 이번에 나온 2세대 제품은 가까이서 봐도 이게 선명하게 어떻게 라인으로 쫙 빠져 있겠죠. 글씨 같은 것들이 뭐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1세대도 충분히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크롬을 사용하는 약간 팁이랄까요? 팁을 알려드리자면, 지금 이제 탭을 여러 개 열 수가 있고요. 탭을 여러 개 열 수가 있고, 위쪽에 이제 탭을 많이 열다 보면 위쪽에 이렇게 탭이 많은데, 이 탭 간 전환하는 거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좌우로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주소 표시줄 부분을 스와이프 하면 좌우로 크으면 다음 탭 간 전환이 되고요. 그리고 탭이 많을 때 저기 밀려있는 탭들을 선택하려면 그냥 아무데나 탭 위치를 잡고 좌우로 밀면 탭 위치가 밀리면서 숨겨있는 탭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정도가 팁이 되겠고, 그 외에는 이제 크롬에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더 편하다는 정도? 그거는 이제 개인 사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지금 이렇게 세워서 했을 때는 위에 탭이 여러 개 열리면 지금 상당히 좁은 편인데, 이럴 때도 그냥 좌우로 끌어서 탭들을 넘기고 여기서 원하는 탭을 집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 인터넷 같은 경우는 느리진 않은데, 제가 이제 안드로이드를 처음 써봐서 그런지 이걸 쓰면서 느낀 거는, 애플 iOS 같은 경우는 인터넷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글자나 이미지가 로드가 안 된 상태에서도 스크롤이 바로 부드럽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 같은 게 로드가 다 되기 전에 스크롤을 이렇게 시도를 하면
그 버벅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마 뭐 어떤 운영체제의 차이겠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 스크롤이 부드럽고 반응이 빠르다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지금 안드로이드 써보니까 그 이미지나 어떤 것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에 스크롤을 할 때 상당히 버벅거리는 감이 있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안드로이드가 터치감이 안 좋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측에 있는 이게 지금 크레마 터치인데요. 예, 크레마 터치 이제 고인이 대신 크레마 터치 다 나와 가격이 59,000원까지 이번에 완전히 파격 할인하면서 버려졌군요. 그래도 한 10만원까지 있다가 그 밑에 쌤이 있고요.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북 리더기를 크레마 샤인이 있지만 크레마 샤인이 지금 한 14만원, 15만원 정도 하는데 지금 넥서스 7 1세대가 이게 한 택배비 포함해서 한 18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32기가 제품이고요. 지금 16기가 제품도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서 한 17만원, 16만원 후반대? 한 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레마 샤인을 15만원 주고 사면 가격 차이가 한 2,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3만원 가격 차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북 리더기를 살 필요가 없다 라는 결론을 개인적으로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약간 저사양 태블릿들도 전에부터 있긴 있었는데 15만원대가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센서가 몇 개 빠져 있고 뭐 이런 부족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넥서스 7 1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이제 후면 카메라가 없다는 것만 빼면 안에 뭐 자이로 센서나 뭐 그런 것들 다 들어있고요. GPS도 들어있고 없는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넥서스 7이 지금 이 가격대라면 이북 리더기를 구입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보이죠. 뭐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북 리더기도 분명히 장점이 있긴 있는데 눈이 편하다는 거, 뭐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거,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그 외 용도로 책 읽는 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그 하드웨어가 너무 낮게 설정이 돼 있어서 하드웨어가 좀 높고 뭔가 좀 빠릿빠릿해서 글자를 읽는 기능에 관해서는 모든 걸 이용할 수 있다면 이북 리더기가 그 메리트가 있겠지만 지금 이북 리더기들은 하드웨어 사양이 너무 낮아서 그 책 읽는 실행할 정도 그 외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도 솔직히 원활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인터넷 하다 보면 크레마 터치 같은 경우는 메모리 부족으로 이제 다운도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요.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 크레마를 한번 실행을 해보죠. 이북 리더기 크레마를 실행을 해서 한번 이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을 구석으로 중지가 됐네요. 크레마가 금방 이제 실행을 해보니까 그 안드로이드 4.4 키캣의 안정화가 안 된 건지 그 어플들이 아직 대응이 다 안 돼가지고 이제 실행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어플들이 몇 개 좀 있더라고요. 사용하는 어플 중에 지금 크레마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안정화가 안 된 것 같고 그 이전 버전 4.3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지금 양쪽에서 크레마 뷰어를 실행을 해서 책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지금 왼쪽에 넥서스 7이 7인치고 오른쪽에 있는 크레마 터치가 6인치 제품인데 지금 세로 길이 빼고는 가로 길이는 똑같고요. 대보면 세로 길이가 좀 길어서 이쪽이 이제 7인치가 나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그 아이패드 미니가 8인치인데 아이패드 미니는 이게 16대 9가 아니라 약간 그 높이가 더 있는 해상도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사각형에 가까운. 그래서 이게 7인치면 좀 넓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오산이었고 이렇게 봤을 때 가로 넓이는 똑같고 세로 길이가 길어서 7인치가 나온 모양이고요. 물론 동영상 16대 9 비율의 동영상을 볼 때는 꽉 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은 없고요. 지금 이북 책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게 카메라로 봐서 잘 못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 발광하는 식이 아니고 그냥 잉크를 쓰는 식이라 그런지 예, 오랫동안 봐도 눈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제 왼쪽 태블릿 기기나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 액정 자체가 발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글씨를 읽으면 여기를 읽고 있는데도 주변에서 빛이 나다 보니까 예, 집중이 잘 안 된다거나 뭔가 이렇게 상당히 산만한 느낌이 있고 눈이 좀 피로하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이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잉크 방식이라서 그거 하나는 예, 상당히 장점이긴 한데 예, 느리다는 거. 예, 그게 좀 이제 큰 흠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넘기면 이북 리더기를 보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 이제 넘기면 뭐 깜빡깜빡 하면서 그 이북 리더기가 그 전자잉크를 쓴 다음에 거기에 어떤 잔상이 남아있는데 그 잔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깜빡거리는 뭐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렇게 못 쓸 정도는 아니고 참을만 하고. 근데 눈은 편하긴 한데 그 외에 단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 물론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넥서스 7 1세대가 거의 한 20만원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2배 정도 났기 때문에 이북 리더기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금 뭐 2, 3만원 가격 차이라면 넥서스 7 16기가 제품이 지금 한 16만원 후반? 중후반이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럼 만약에 지금 크레마 터치가 아니라 크레마 샤인을 14만 9천원 주고 산다. 그러면 뭐 2만원 차이도 안 나는데 크레마 샤인을 살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터파크에서 나온 비스킷 같은 경우도 태블릿이긴 한데 그 몇 가지 이제 뭐 센서가 빠져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하드웨어 사양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인터파크의 비스킷도 뭐 그렇게 지금 넥서스 7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걸요 아마. 좀 떨어지는데 가격대는 이렇게도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가격대 한 15, 16만원 유지하고 있긴 한데 이제 약간 망트리를 타고 있는 모양이죠. 뭐 그렇다는 거. 이북 리더기의 장점도 있지만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로 봤을 때는 넥서스 7이 훨씬 우위에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뭐 만화 같은 거 볼 수 있는 퍼펙트 뷰어를 한번 봐볼까요? 퍼펙트 뷰어를 보면 만화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태블릿으로 봐도 좀 덜 필요한 게 글씨가 많지 않고 그림 위주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책 같은 거 읽을 때는 확실히 태블릿으로 볼 때는 눈이 좀 필요하고 뭔가 내가 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지금 만화 같은 경우는 봐도 오히려 태블릿으로 보는 게 뭐 더 밝고 뭐 그래서 화면도 크고 만화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만화는 이제 이미지다 보니까 그 이북 리더기로 볼 때는 화면 전환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지저분하면서도 그렇게 빠르지 않고요. 화면 전도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지금 뭐 옵션 같은 거 설정하기에도 메뉴가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만화 볼만은 하고요. 충분히 볼만은 하고 그리고 만화를 막 한 몇 시간 동안 막 장편 만화를 뭐 오늘 하루 다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태블릿보다는 이북 리더기에 약간 점수를 더 주고 싶고요. 얘 같은 경우도 뭐 빠릿빠릿하고 잘 되죠. 메뉴 같은 것도 바로 팍팍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 뷰어 같은 경우엔 뭐 이미지 뭐 필터를 설정한다든가 이미지 처리 방식도 설정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은근히 좀 사양을 먹는 편인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태블릿에 약간 더 점수를 주고 싶다. 이제 글씨가 많은 만화라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글씨가 많다면 아무래도 이북 리더기 쪽이 조금 눈이 편하니까 유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 크레마 터치는 기본 런처가 어떻게 지우는 방법을 몰라서 기본 런처에다 스마트 런처를 얹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북 리더기는 동영상 재생이 안 되니까 한쪽으로 치워놓고요.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도 이제 안드로이드는 처음 쓰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설치해보고 있는데, 그 중에 기본 내장된 동영상 플레이어보다 아무래도 그 앱스토어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받는 동영상 플레이어가 뭐 기능이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 중엔 이제 MX 플레이어라고 그냥 위에 있는 걸 받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보다 뭐 밝기 조절이나 볼륨 조절 같은 게 바로바로 되고요. 지금 동영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명하게 잘 나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일을 직접 실행을 했기 때문에 화질이 상당히 선명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여기서 위아래로 해가지고 바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고, 뭐 이쪽을 하면 밝기 조절, 뭐 좌우로 하면 좌우 이동도 되고. 근데 이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는 이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동영상 플레이어, MX 플레이어 같은 거를 하나 설치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방송 같은 걸 보면, 예를 들면 뭐 아프리카 같은 거, 아프리카 같은 걸 보면 이제 태블릿 화질이 왜 이렇게 구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태블릿 화질이 구린 건 아니고, 지금 아프리카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송출해주는 그 이미지 사이즈가 있는데, 그 동영상 사이즈가 있는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다 보니까 그게 선명하게 보인 것 뿐이고, 그 화면을 그대로 늘려서 보여주니까 태블릿에서는 약간 흐리멍텅하게 화질이 떨어져 보이는 것 뿐이고요. 사실 그거는 이제 동영상을 어떻게 저쪽에서 보내주느냐에 따른 차이지, 태블릿 자체가 화면이 구린 건 아니고 더 크게 늘렸기 때문에 뭐 약간 더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뭐 그 정도 차이고요. 그리고 방송 3사 같은 경우도 좀 그렇죠. 방송 3사도 그 푹이나 이런 다른 유료 서비스를 통해서 고화질을 보내주고, 그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실시간 뭐 방송은 저화질로 그냥 보여준다든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공짜로 보는 공중파 방송은 당연히 화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떨어질 수밖에 없고, 뭐 공중파 방송 보는 뭐 약간 TV라면 아까 같은 경우 공중파 뭐 MBC나 KBS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에어가 있고요. 여기서 모바일에서 온에어를 누르면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이 된 상태라면 바로 방송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화질이 좀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광고가 좀 많이 있다는 거, 그런 게 있고, 그 외에 요즘에 뭐 JTBC나 이런 CJ ENM 거는 없지만, 그 TVN 거는, TVN은 이제 유료지만, 그 JTBC나 이런 케이블 방송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에 그 TV 앱이 많이 있죠. 뭐 티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올레 TV 같은 걸로 이용해가지고 보면, 여기서 공중 3사 뭐 이렇게 유료로 있는 항목이 있고요. 그 외에 무료로 있는 항목 중에 뭐 JTBC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찾아서 볼 수가 있죠. YTN 뭐 몇 가지 이렇게 케이블 채널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EBS라든가 그런 것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만 활용해도 TV 같은 거 보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고, 이제 화질을 더 좋게 보고 싶다면 뭐 한 달에 정액 요금 내고 뭐 푹이나 이런 티빙이나 이런 데 가입해서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그 송출하는, 그러니까 보내주는 화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화질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태블릿이 화질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보면 그 외국의 이제 트위치 TV를 보면 화질이 뭐 거의 어마어마하죠. 화질 보면 지금 높음에서 모바일 화질까지 기준을 다양하게 주고, 무료로 최고 화질까지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화질이 좋은 거고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유료화를 실로 구입해야 할 수 있게 이렇기 때문에 화질이 구린 거죠. 화질이 구리시 화질이 아니라는 거고요. HTV는 게임인데 그리고 플릿이 같은 경우에 에이파이가 되다 보니까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가입하려면 전화기는 있는 거에서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가입할 수가 없는데요. 음성통화나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면 지금 구글에 있는 행아웃 같은 걸 이용해서 행아웃 같은 걸 이용하면 상대방하고 화상통화를 할 수가 있고 채팅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카카오톡은 여러 사람이 쓰고 있고 행아웃은 많이 안 써서 그렇지만 일단 지메일 아이디가 있다면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서로 그 구글 이메일 주소로 왔다 갔다 메시지도 주고받고 영상이나 음성통화도 가능한가요? 아무튼 영상통화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 그룹 영상통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한번 써보려고 설치를 한 거고요. 지금 여기 설치된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로 인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스마트폰을 못 쓰고 어쨌든 그 PC 버전 카카오톡처럼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쓰는데 그걸 PC 버전에서 로그인하면 그쪽으로 메시지가 오면 폰하고 PC하고 같이 메시지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쓸 수는 없고 별도로 이제 하나를 더 가입해서 카카오톡을 쓸 수는 있는데 뭐 그 방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태블릿에서 카카오톡 사용하기 뭐 이런 거 검색해보면 나오겠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 외국 전화번호를 받을 수 있는 어플 중에 이제 텍스트 플러스라는 어플을 받고요. 여기 회원가입을 하고 나라를 뭐 미국이나 캐나다로 선택한 다음에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 설정에서 연락처 정보에서 보면 그 미국 자기가 선택한 나라에 그 가상 전화번호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 전화번호가 이제 제 전화번호가 되는 거고 그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인증에다가 입력을 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기를 한 다음에 문자 메시지가 당연히 안 오겠죠. 당연히 안 오고 당연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 전화번호가 일반 전화번호인지 아니면 뭐 어떤 인터넷 전화번호라서 그런지 문자 메시지가 오진 않고요. 문자 메시지 30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그 인증 메시지를 보내기를 누르면 거기서 문자로 할 건지 음성으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음성을 선택을 하면 이 텍스트 플러스로 카카오톡에서 전화가 오고요. 거기서 이제 보안번호를 뭐 1111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불러주면 그 보안번호 입력해서 카카오톡 인증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로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쓰던 카카오톡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별도의 카카오톡을 하나 더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쓸 수가 있고 다운피플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뭐 굳이 그런 전화번호 인증 방식이 아니더라도 이런 행아웃처럼 이메일이나 뭐 아이디 패스워드 방식으로 작동되는 메신저들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굳이 그런 거에서 불편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다 되는 거죠. 태블릿이라 화면도 크고 글씨도 훨씬 읽기 쉽고 참 이제 이북 리더 크레마 터치도 사실은 트위터가 됩니다. 트위터가 되죠. 뭐 어마어마한 스피드긴 하지만 트위터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눈이 편하다는 거 하나 빼면은 뭐 화면 하나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데도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부족으로 메모리가 워낙 작고 하드웨어 사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인터넷도 페이지 몇 개만 살펴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다운이 돼 버리고요.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도 뭐 조작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쉽게 다운이 돼 버리는 그런 거죠. 화면 같은 거 넘기는 것도 뭐 화면이 이렇게 깜빡이는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건 모르겠는데 그 이제 바로바로 터치 반응이 안 된다는 거. 나는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올라가는 건지 그런 거 알 수 없다는 거 약간 불편한 게 있는데
아무튼 이북 얘도 뭐 잘 쓰면 한번 껐다 켜서 메모리를 싹 비워주고 트위터만 딱 키면 트위터를 쓸 수는 있는 정도까지 된다는 거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뭐 그런 거 다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 쓰는 게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게임 몇 개 좀 실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 그 벤치마크 점수를 살펴보면 지금 벤치마크 점수가 3D 마크를 돌리면 얘가 한 3400점 정도 나오고요. 넥서스 7 1세대가 그리고 2세대가 한 10,000점 넘게 나오고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3D 게임이나 이런 어떤 3D 그래픽 성능에서는 1세대가 한 3분의 1 정도 30%밖에 성능이 안 된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3D 성능으로만 본 가성비로 따지면 2세대가 훨씬 좋고요. 1세대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성능을 보는 그 안드로이드에서 안투투 벤치마크를 보면 안투투에서는 얘가 한 13,000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넥스 2세대가 한 19,000점 정도? 그러니까 한 2배 차이까지는 안 나고 한 60, 70%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이 2배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가 1세대가 좋은 게 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1세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그 초기 가격이 18만원대니까 부담이 없는 가격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저는 높은 점수를 주는 거고요. 2세대 같은 경우 30만원이면 2배니까 부담도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구입 비용도 1세대가 싸고 뭐 막 게임을 하고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뭐 이북을 좀 본다든가 웹서핑 좀 하고 뭐 트위터 같은 거 좀 하고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뭐 실시간 TV 같은 걸 좀 보는 용도로 쓴다면은 1세대도 충분히 그에 걸맞는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30만원이라는 돈을 들이지 않아도 18만원으로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기다 라는 거죠. 30만원 주면 3D 게임 팡팡 돌아가고 뭐 더 빨리 돌아갈지도 모르죠. 화면 전환 같은 거나 뭐 어떤 이제 메모리도 걔가 2기가로 늘어났고 지금 PPI도 늘어났으니까 글씨도 선명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글씨 차이 같은 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1세대도 봤을 때 이런 글씨 테두리나 이런 아이콘 테두리에 그 제가 이제 아이폰 3GS를 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PPI가 낮은 그러니까 PPI가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지금 딱 봤을 때도 이런 아이콘 테두리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지 않고 점이 이렇게 띡띡띡띡 보이는데, 지금 넥서스 7 1세대는 그런 게 눈에 확 띄지 않는 정도로 PPI는 일단 적정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추측을 해보고, 벤치마크로 따지면 지금 여기는 아이폰 4S랑 넥서스 7이랑 거의 동급 정도? 얘가 지금 갤럭시 그러니까 안투투 그 전체 돌아가는 벤치마크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갤럭시 S3보다 얘가 이제 넥서스 7 1세대가 밑에 있고요. 2세대는 물론 위에 있지만 지금 밑에 있는데, 갤럭시 S7이랑 아이폰 4S랑 거의 동급이니까 얘네 두 개가 지금 거의 동급인 거죠. 사실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해상도로 봤을 때도 지금 얘가 12808 800이고요. 그리고 아이폰 4S가 얘가 얼마죠? 얘가 4하고 4S가 똑같은데 전에 게 480860인가? 480640인가? 그러니까 얘도 아마 지금 한 1200에 800 정도, 두 개가 아마 거의 같은 해상도죠. 같은 해상도에 얘가 지금 인치가 작으니까 PPI는 얘가 훨씬 높겠죠. 얘가 한 300 좀 넘어가겠죠. 300 초중반 될 거고, 얘는 PPI가 지금 200대니까, 그러니까 넥서스 7 화면이 이제 아이폰 4S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거죠. 그 글자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테두리가 떨어져 있고 직선으로 떨어져 있다든가, 넥서스 7 1세대는 이제 아주 가까이서 봤을 때 그 테두리에 약간 점이 보이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4S로 게임을 하다가 7 1세대로도 해보니까 전혀 평상시 하던 게임은
이제 크래시 오브 클랜을 한번 해봤고요. 그렇게 막 빠르게 구동되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예, 되고 뭐 화면 이리저리 움직이고 하는 거에서는 아이폰 4S랑 이렇게 큰 차이는 느낄 수 없는 정도? 근데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고, 진작 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크래시 오브 클랜을 한창 할 때 샀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약간 들 정도로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하니까 아주 좋죠. 소리를 한번 켜볼까요? 소리는, 예. 화면이 크고 시원시원해서 게임하기는 확실히 좋고, 그리고 이제 아이폰 4나 3GS에서 크래시 오브 클랜도 이것도 나름 3D 게임이다 보니까 흔들면 상당히 버벅이는 게 있는데, 지금 넥서스 7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버벅이진 않고요. 아이폰 4하고 비슷하거나 지금 4보다 약간 빠르거나 뭐 그 정도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좌우로 흔들고 보면 화면 이동 같은 거 게임 하는데, 화면이 커서 약간 끊기는 게 있는 건지 뭐 하드웨어가 딸리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받아서 해본 게임 중에는 상당히 나름 고사양인 것 같은 리얼 레이싱 3가 있는데, 그 CSR 레이싱 뭐 이런 드래그 레이싱 위주 게임, 그걸 설치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그 안드로이드에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못 해봤고, 크래시 오브 클랜도 지금 iOS에서 안드로이드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보니까 있길래 이제 설치해서 한번 해본 거고요. 리얼 레이싱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에도 있고 아이폰에도 있고 둘 다 있는데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요. 아마 이런 로딩 부분이 넥서스 7 2세대를 사면 더 빠를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어떤 뭐 데이터 로드하는 게 CPU하고 램빨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고, 헤이데이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점검 중인가 보네. 연결이 안 되고, 지금 아이폰 4S도 뭐 크래시 오브 클랜, 헤이데이 뭐 그 외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리얼 레이싱 같은 거 돌려보면 넥서스 7 1세대랑은 큰 차이가 없고, 이거보다 더 좋은 제가 상위 기종을 써본 적이 없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5S도 써본 적이 없고, 제가 뭐 넥서스 7 2세대를 써본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게임을 한번 살짝 플레이를 해볼까요? 지금 그 리뷰를 하느라고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해서 그런데, 그 안드로이드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아이폰하고 얘하고 똑같은 시간을 써도 안드로이드가 약간 더 빨리 버벅여지는 뭐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느낌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리뷰하느라고 프로그램 이것저것 많이 켜가지고 얘가 약간 느려진 감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한 이틀에 한 번? 뭐 이 정도는 컴퓨터 껐다 켜주듯이 한 번씩 이렇게 리부팅 해주고 나면 상태가 훨씬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냥 앞부분만 살짝 실행을 해보면, 이 차는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임하기 전에는 뭐 한 번씩 그냥 가볍게 껐다 켜주면 뭐 실행도 빨리 되고, 근데 이게 그 로딩만 느릴 뿐이지 이 상태에서도 이제 게임이 막상 시작하면 그때는 이제 CPU랑 뭐 그래픽 코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능의 차이는 없고요. 뭐 로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릴 뿐이지 게임 실행되는데 버벅인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요. 그리고 보니 게임 잘 돌아가죠. 이게 지금 풀 3D인데 시점 고정 방식도 아니고 시점을 돌리는 방식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양도 꽤 많이 먹는 편일 텐데
상당히 잘 돌아가는 편이죠. 버벅임도 없고, 특히 이런 레이싱 게임은 그 렉이 있거나 버벅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버벅임도 없고, 이 정도 게임을 돌릴 정도면 웬만한 3D 게임도 할만하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인피니티 블레이드인가 뭐 그런 화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게임들은, 화질이 뛰어난 게임들은 오히려 이제 시점 고정 방식이라서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편은 아니고요. 이런 레이싱 게임이 오히려 상당히 높은 하드웨어를 요구하는 편인데, 지금 이 정도면, 이게 잘 돌아갈 정도면 웬만한 게임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임 중에서는 못 돌릴 건 없는 수준인 거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충분히 뛰어난 성능이 아닌가. 이렇게. 그리고 아이폰 4S에서도 돌려보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를 보여주고요. 얘도 이제 렉 없이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정도인데, 다만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화면이 많이 작다는 거, 뭐 그런 차이가 있고, 버튼들이 그냥 손으로 어떻게 진짜 끄트머리로 눌러야 될 정도로 버튼이 작죠. 아까 그거에 비해서는.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처음에 넥서스 7을 사면서 1세대하고 2세대 이제 고민을 했고, 넥서스 7을 사면 이 핸드폰이 오락기였는데, 오락기가 이쪽으로 오면서 얘가 이제 버려지고, 이북 리더기가 책 보는 정도였는데 그것도 얘가 할 수 있으니까 둘 다 그냥 버려지고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고민도 했는데, 그런 고민이 약간은 그 현실로 우려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각자 기기마다 그 장점이 있으니까요. 장단점이 조금 있으니까 딱히 태블릿이 좋다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이북 리더기 나름대로 글씨가 편하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고, 태블릿 같은 경우는 화면이 크고, 그리고 활용 용도가 상당히 다양하죠. 게임부터 웹서핑부터 게임까지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전화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은 전화가 되고, 웹서핑도 되고 게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같은 뭐 그런 전화 인증 방식 메신저도 쓸 수가 있는 거고, 다만 화면이 작다는 게 이제 흠이라서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PDF 파일 같은 거, 문서 파일 같은 걸 넣어서 읽어보기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다면, 태블릿 같은 경우는 이제 PDF 파일이나 이런 거, 문서 파일 같은 거 보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금 세로 화면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가로 화면으로 보면은 거의 PC에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충분히 문서 파일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웹 오피스 같은 것도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구글에서도 아마 있죠. 구글에서도 그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데 가면 거기서 뭐 웹 오피스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작성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하는데도 오히려 태블릿이 훨씬 괜찮지 않나. 뭐 여러모로 매력적인 기기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상당히 잘 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솔직히 스마트폰을 살 때는 통신비 할인을 받아서 돈을 많이 안 내는 것처럼 착각이 들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사게 되잖아요. 만약에 그 통신료가 별로 안 나오는 사람이라면 뭐 한 5, 6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 가격 대비해서는 얘가 그만한 가치가 있냐라고 약간 반문하게 되는데, 지금 태블릿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격에 이 정도 활용도와 이 정도 성능이라면 아주 그냥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이북 리더기 시장에서 그 회사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나. 하드웨어 사양을 더 높이던가, 아니면 가격을 완전히 떨구던가, 아니면 그 인터넷 서점에 어떤 그 특화된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북 리더기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그냥 이거 눈 편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사서 쓰면 그냥 사서 써,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태블릿 가격이 넥서스 7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진다는 건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기로 가격 경쟁력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이북 리더기 시장도 그 전부터도 쉽진 않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아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 전자잉크 하나만 믿고 하기에는, 아니면 그냥 전자잉크 믿고 그냥 한 2, 3만 원대로 그냥 확 떨궈가지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그냥 너도 나도 아무나 사가지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뭐 그 인터넷 뭐 이북 콘텐츠를 팔아먹는 식으로, 프린터처럼. 프린터도 기기는 얼마 안 하지만 잉크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북 리더기도 그런 식으로 좀 돌아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살짝 들고요. 아무튼 이렇게 넥서스 7 1세대를 안드로이드 처음 써보고, 바로 리뷰하기는 조금 너무 모르는 상태는 좀 그럴 것 같아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사용해보고 이것저것 어플을 깔아보고 궁금한 거 검색도 해보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그 iOS만큼은 지금 쓸 수 있는 정도로, 한 일주일 정도 하니까 iOS를 써봐서 그런지 금방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iOS 정도 쓸 수 있는, 안드로이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상당히 안드로이드도 괜찮다는 느낌 상당히 받았고요. 그 얘네가 그 보면 이 뒤에 이제 시리얼 넘버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처음에는 스피커 아래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을 때마다 손에 이렇게 껄끄럽게 걸리게 그 위치에다 붙여놨길래 이제 지금 위쪽으로 붙였는데, 그런 거 조금 신경 썼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얘네도 지금 뭐 단종되는 마당에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곧 단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2세대를 밀고 1세대는 뭐 생산 중지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 누구한테 선물해도 이 정도면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누구 생일 선물이나 이런 걸로 준다고 해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 넥서스 7 1세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